오늘은 우울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서 블루코어 메이크업을 하는 겟레디임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화장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어째서 블루코어 메이크업에 화장도 모르는 화알못이 왜 블루코어 메이크업에 도전을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그건 바로 제가 쉬인에서 파워팝 걸 이 아이의 파란색 팔레트를 샀기 때문입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우울함, 블루 코어 메이크업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갔다. 슝. 이거 떨어뜨렸어요. 오마이갓. 이거 시글램에서 포장해줄 때 진짜 막 스티로폼 다 빵빵 해가지고 포장해줬단 말이에요. 오마이갓. 근데 내가 떨어뜨림.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달콤한 것 같다가도 이렇다니까요. 아, 열받아요 그냥. 자, 어쨌든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깨진 거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팔레트가 실존! 너무너무 귀여운 팔레트 실존. 한참 또 퍼펙트 걸이 유행을 했었죠. 그때 이제 콜라보 했던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요. 여기 별도 있고 여기에는 귀여운 꽃, 여기에는 버블스. 너무너무 귀엽죠? 여기에는 실험실. 아, 너무 귀여움 그냥. 이 팔레트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무슨 결과물이 나올진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얼렁뚱땅이기 때문에 좀 코덕분들, 화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가 갈릴 수가 있다는 점. 제가 우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 게 이유가 뭐냐면 어제 바로 따끈따끈한 하루 전날 정말 별로 시답지 않은 이유입니다. 저녁 메뉴를 뭘로 할지를 두고 엄마랑 약간 언쟁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둘이 약간 좀 둘 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각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진짜 사소한 일이잖아요. 사소한 일이고 불쾌한 일은 맞죠. 싸운다는 것 자체가 불쾌한 사건이지만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기분이 안 좋다는 그런 느낌을 받자마자 제 사고가 바로 죽고 싶다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황당할 수 있죠. 아니 뭐 엄마랑 밥 먹는 거 가지고 조금 싸웠다고 뭐 사람이 죽고 싶기까지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고 지금 한 3년 정도? 정신과에 처음 간 지는 3년 정도 됐지만 제가 우울을 인지한 거는 굉장히 오래 전이란 말이죠. 이게 뭐 우울감을 조장하거나 그러기 위한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상인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일상적으로 저에게 침습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정말 다들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막 약간 안절부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가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그런 게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다, 죽고 싶은 기분이 됐다 그러면 상담 선생님이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적인 생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격차를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상담에서 기분이 나빠서 죽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면 나는 되게 극단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엄청 장황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제 어렸을 때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어떤 요인들 그런 거를 또 막 다 얘기해야 되고
계속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상담의 과정이죠, 사실. 뭔가 내담자와 상담자가 둘 다 서로 일방적으로 맞는 올바른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제 고쳐나가는 게 상담인 거잖아요. 근데 대체로 어쨌든 내담자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방문을 한 거기 때문에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결국에는 둘의 관계에서는 내담자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내담자는 굉장히 자기 변명, 자기 해명을 계속해서 해야 하고, 상담자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면서 네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위치를 점한단 말이죠. 뭐 그게 상담의 본질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저는 물론 제가 뭔가 힘든 부분에서 나아지고 싶어서 상담을 하러 찾아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작정 제가 느끼는 어떤 것들이 무작정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 그런 사고방식 전체를 다 바꾸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상담을 3년쯤 했다고 했잖아요. 한 선생님이랑 3년 정도 했거든요. 상담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제가 다행히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거의 3년 동안 한 선생님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상담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도 정말 많고 제가 성장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쩔 때에는 내가 나를 해명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그냥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이 기분 나쁜 거에서 바로 죽고 싶다로 이렇게 넘어가 버릴까? 거기에 중간을 끼워 넣어야 된다는 거는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지만 왜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과연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불성설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바뀌겠다고 상담사를 찾아가 놓고 그게 가능하냐라고 묻는 것이 우매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회피한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해명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뭔가 온전히 이해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들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고, 그때 또 어제도 강렬하게 들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자꾸 죽고 싶다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언급을 해서. 근데 그냥 그것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드는 감정 중 하나니까.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선생님은 계속 그거를 분석해요. 당연하죠. 그게 선생님 일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네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소만 씨가 짜증이 났던 걸까? 그러니까 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게 어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에 짜증을 표하는 건가? 아니면 좀 알아달라고 섭섭함을 표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게 뜻하는 바가 뭔지, 죽고 싶다는 게 뜻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런 분석으로 이 죽고 싶다는 감정이 전부 설명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싸우고 나서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단지 짜증이 났다고 죽고 싶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죽고 싶다는 게 단지 짜증이 났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는 게 나와 싸운 상대방을 상처 입히기 위해서 드는 생각도 아니고, 그냥 단지 상처 입었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어떤 사회와의 관계에서든 얻은 상처 때문에 죽고 싶은, 그 상처를 받아서 내가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억울해서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죽고 싶은 건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당연히 그냥 죽고 싶은 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고 싶어지는 그 마음으로 기분 나쁜 거에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넘어가기까지 그 중간에 벽을 하나 세우고 내 감정을 스스로 다시 돌이켜보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습관을 가지고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게끔 서로 소통을 하고 상담사랑 그러니까 그런 과정 정말 좋은 과정이고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고 싶은 감정, 죽고 싶은 기분이 뭔지를 낱낱이 어떤 다른 감정에 대한 표현으로 그것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서 그러면 네가 만약에 너 죽고 싶어? 그게 혹시 뭐 섭섭함을 뜻하는 건가? 뭐 짜증을 표하는 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걸 표하는 건가? 그러면 너 그럴 때 죽고 싶다가 아니라 짜증을 표현을 하고 네가 좀 기분이 상했다는 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이렇게 그런 어떤 로직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죽고 싶다는 걸 어떤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치환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한테 죽고 싶은 건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짜증이 난 것도 섭섭한 것도 억울한 것도 물론 그런 게 다 녹아 있겠죠? 조금씩? 근데 그 어떤 감정으로 하나로 딱 치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이란 뭘까? 이 죽고 싶은 감정이란 뭘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그냥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화장도 거의 안 했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서 굉장히 횡설수설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사람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궁금했다. 저는 죽음에 대한 충동으로 꽤나 되게 극단적으로 힘든 거나 혹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원래 어머니랑 둘이 살다가 지금은 다른 가족들 원가족이 아닌 아빠나 오빠가 아닌 다른 가족들과 함께 어쩌다 보니까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기에 제 어머니와 둘이 살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우울과 불안을 느껴왔고 본인도 그거를 인정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면서 되게 죽고 싶다가 디폴트가 되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죽고 싶다는 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뭐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궁금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지 않아도 돼.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경험은 잘 공유되지 않잖아요? 그냥 시험 개망했다 죽고 싶다 이렇게 약간 장난식으로는 표출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게 장난이 아니고 진심으로 죽고 싶은 거일지라도 그거를 진지하게 말하는 거는 뭔가 그렇게 용납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진짜로 죽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의문들, 질문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혹은 아니다 나는 그런 상담이나 어쨌든 그런 명상이든 상담이든 스스로 생각을 이렇게 가꾸신 거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거는 바뀌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느끼시는지 그런 거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고 만약에 정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정말 그런 자살 사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 진짜로 죽고 싶다
목숨을 끊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사람들의 죽고 싶다가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좀 사실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런 이제 자살 예방 문구 같은 거가 아마 뜨겠죠? 이 콘텐츠에는 죽음에 대한 뭐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뜰 거란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야기되기 힘든 그런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커뮤니티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변에 얘기하면 진짜 너무 내 기대보다 훨씬 더한 걱정과 우려에 눈길 혹은 그런 처치를 당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타인과 선뜻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정신과를 방문하는 것 관련해서는, 그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는 것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찍을 생각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또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딥하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고, 뭔가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근데 막상 이렇게 딥한 얘기를 하려면 내가 그 사람들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무섭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신과나 상담센터에 그 방문을 하기까지도 정말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따르거든요.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아무것도 아닐까봐. 너 그냥 정상인데? 네 엄살 피우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그런 것도 무서웠고, 그런 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왜 왔어 여기에? 그런 시선을 받을까봐 가장 무서웠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 만약에 근데 그런 의사들이나 상담사들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실제로 별로 좋지 않은 상담사와 의사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혹시나 그건 진짜 그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거고 이상한 거니까 빠르게 런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근데 웬만하면 어쨌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뭔가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냥 빨리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무조건 그 전에 실비보험이나 보험 들고 있으시면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은 꼭 하고 싶고요. 어쨌든 그런 1차로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고, 그래서 전문가와 만나는 게 1차로 쉽지 않고, 2차로는 전문가와의 만남이 결코 이제 뭐라고 할까, 내담자끼리의 만남? 실제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만남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런 뭐라고 하지? 자조 모임? 서로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끼리 함께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자조 모임의 성격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의 만남은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존재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단 말이죠.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와 비슷한 어떤 심리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눈길을 돌린다? 그러면 사실 너무 나쁜 사람이 많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커뮤니티죠. 제 흔히 말하는 트위터 지뢰개나 뭐 DC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 그러니까 우울증 갤러리 같은 그런 곳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심리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제멋대로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나쁜 말로 따먹을 수 있는 법, 어린 여자애들 쉽게 따먹을 수 있는 법, 이런 거 막 인기글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쵸?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어딜 가도 문제긴 해요. 그런 심리적인 취약함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실제로 신천지나 그런 비슷한 사이비 종교들도 심리적으로 정말 내몰려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을 시켜주겠다, 선생님을 소개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혹은 온라인에서 그런 자조 모임 같은 걸 하고 싶어서 스스로 구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나쁜 사람들의 먹이가 되기가 또 십상이란 말이죠. 그런 두려움도 있고 걱정이 실제로 되기도 하고요. 주변에 실제로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뭔가 우울 자조 모임을 가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참여한다고 하면 그런 걱정이 실제로 되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나눌 공간도 부족하고, 내가 병원에 갈지 말지 고민이다, 상담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종종 올리는 어떤 영상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고민들을 나누고 공감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화장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볼게요. 그럼 옷을 갈아입고 가발을 쓰고 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발까지 썼고, 그래서 블루코어 우울한 얘기를 하며 블루코어 메이크업 Get Ready With Me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 사실 메이크업이 주 콘텐츠는 아니긴 하죠. 제가 메이크업을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주 콘텐츠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란 뭘까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보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주가 되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생각을 공유하고 싶으면 또 생각을 같이 공유해보고 일상을 공유할 수도 있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